첫눈이 한 방 내렸다. 산과 들을 덮고 길을 덮고 지붕과 골목을 덮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자 모든 것이 엉금엉금 느려지고 모든 것이 더 가까워졌다. 땅속의 벌레들도 겨울숲의 나무들도 거리를 걷는 연인들도 더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세계가 날카롭게 맞설 때 큰 눈은 내려 천지간을 순백의 가슴으로 품었다. 한방눈은 푹푹 내려 앞섰다고 뒤졌다고 내달리는 차가운 마음들을 순한 새끼 짐승처럼 크게 안아 아장아장 걸리신다. 한 번쯤 느린 걸음으로 깨끗한 순백의 마음으로 환하게 가슴 시려 보라고 큰 눈은 푹푹 잘도 내리신다. 박노해 시인의 첫눈이 한 방 내리면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 정태식입니다. 대구는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지요. 그래도 눈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시가 말해주듯이 눈이 내려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함께 개국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추억의 음악 사진관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추억과 음악과 사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3대 요소를 주제, 운율, 심상이라고 한다면 추억의 음악 사진관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억은 주제를 생각나게 하고 음악은 리듬을 들려주고 사진관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초대 손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내 기억 속 사진처럼 저장됩니다. 당신이 추억하는 음악과 그 음악에 담겨진 소중하고 특별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진행을 맡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가 지난해에 퇴직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종교, 사회학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재미가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요즘은 지역의 한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인문학 플러스 사회과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작물을 키우는 재미에 대해서도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추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한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장삼식 박사님입니다. 장 박사님은 동구에 거주하시고 목사님이십니다. 타이틀이 아주 많으신데요. 박사 학위를 2개나 가지고 계십니다. 경제학 박사, 또 신학 박사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 박사님이 시각 장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장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추억의 음악사진관에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는데 동구 거주 주민으로서 감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송이 오픈했다는 점에서 우선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동구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한 1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젊을 때 한 3년 반 정도 효목동에 처음에 살았었고요. 예. 그 이후에 2009년경 신암동 쪽으로 왔다가 지금은 또 신기동에 한 8년 있다가 지금은 또 대림동 쪽으로 최근에 또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고향이 대구시죠? 태어난 것은 김천에서 태어났는데 뭐 한 6살 이쯤에 대구로 가족이 전부 이사하면서 와서 계속 대구에서 성장했습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뭐 대구에서 사셨으면 대구가 고향이시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 오늘 이제 음악을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그 장 박사님께 우리가 이제 같이 듣고 싶은 곡 몇 개를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을 첫 번째로 선택하셨는지요? 예, 우선 뭐 김광석의 서른 즈음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듣고 싶네요. 예, 그럼 음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음악을 왜 선택하셨는지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지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김광석을 좀 찾아봤더니 대구 출신이고요. 1964년생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네, 저도 64년생. 아이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김광석하고 아주 그 감수성이 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특별히 그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눈을 잃은 게 30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김광석의 노래도 나오지만 제가 20대에 매진했던 또 제 정열을 다 바쳤던 일들로부터 이제 그걸 떠나보내고 또 막막한 미래 앞에서 힘들게 보내던 그 시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지금은 이제 많이 무뎌졌다 그럴까요? 희석되어 버렸는데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시절이 제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방황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네, 이 노래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위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예. 당시에 뭐 주로 초기에는 눈을 잃고 초기에는 제가 점자나 이런 것도 익히지 못했고 밖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라디오가 거의 친구이자 또 저를 위로해주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준 그런 벗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김광석의 노래가 또 흘러나오고 할 때 그 많은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또 때로는 쓸쓸함도 달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각을 잃게 되셨습니까? 원인 모를 병이 눈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또 당시에 눈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면역이 다 파괴되고 해서 거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다른 건강을 회복했는데 눈은 결국 회복하지 못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학 다닐 때는 괜찮았고 예. 군대는 어떻게? 군대는 제가 경제학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예.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입영 영장을 받고 이제 훈련소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실형 문제로 재검 판정을 받고 다시 왔습니다. 왔다가 몇 번에 걸친 신체 검사를 새로 받으면서 결국 이제 그 눈이 좀 심해졌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안 가게 되었는데 예. 그러면 시력을 잃으시고 경제학 공부를 마치셨네요? 아니면은 시력 그렇죠. 잃은 상태에서? 그 시력이 나빠져 가는 중에 박사 과정 공부를 어렵게 좀 마쳤고 시력을 마친 즈음에는 이제 시력이 거의 책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서 뭐 논문은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뭐 한 2년쯤 뒤에 제가 다른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새로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쭉 시작해서 한 5, 6년의 정도 시간 만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이셨어요? 박사학위 처음. 2002년 여름이니까 나이 계산이 어떻게 2002년. 예. 뭐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21년 전이네요. 예. 30대 말 그쯤 되겠죠. 근데 그 논문 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가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몇 년은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좀 구하고 그다음에 점자 도서관 같은 데 있는 경제학 관련 또 혹은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의 책들을 뭐 닥치는 대로 구해서 녹음으로 된 거는 듣고 또 점자로 된 거는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한 2, 3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논문 주제를 좀 잡고 관련 논문들 책들 좀 찾아서 읽으려고 하니까 점자나 녹음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생각한 게 지역 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이제 무료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광고를 냈는데 여러 곳에서 뭐 대학생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그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주면 제가 이제 소리로 듣거나 점자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제가 보통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논문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좀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달이 가도 연락이 잘 없고 그래서 그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한 주, 2주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 약속한 날짜에 가면 안 돼 있고 이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완성한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논문을 제가 반납한 걸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미안해서 그런지 연락이 이제 아예 안 되는 그래서 어렵게 구한 논문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진도가 안 나가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친구 뭐 선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그 친구가 어느 그 복지관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거기에 이제 그 관장님하고 그 또래더라고요. 저하고도 또래고.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이제 그 이 논문 쓰는 거를 이제 좀 그쪽에서 봉사자를 좀 모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뭐 학생들이 일주일에 이제 좀 와서 한 사람은 한번 오면 뭐 한 2-3시간 이렇게 작업해주고 가고 또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와서 이 릴레이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진도가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처음에 도와주시려고 한 분들이 제 짐작인데 아마 경제학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서 그 재미없는 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반 그냥 교양서적도 아니고 직접 논문에 필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좀 타이핑하다 보니까 내용도 어렵고 일단 뭐 한글로 된 거를 그냥 단순하게 타이핑하는데도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뭐 사회학 전공인데 경제학 뭐 이렇게 들어도 지루하고 한데 참 마음은 고마웠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고르신 곡을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곡을 좀 듣고 말씀 나눌까요? 예.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어디가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아까 제가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에 보면은 그래프도 많고 통계표도 그렇고 방정식이나 또 수학 함수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나 뭐 이런 방정식이나 이런 게 음성으로 이렇게 전환이 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논문이나 책에 나올 때는 학생들이 제게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저를 도와주러 왔던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뭐 그래프 이해도가 없어서, 그럴 때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표 제목만, 그래프 제목이나 이런 것만 보고 제가 1차 설명을 해주고 학생이 이해하면 제가 다시 알아듣고 이 과정을 서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어떤 날에는 한 서너 시간 동안 학생과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씨름해도 해결을 못한 때가 많았고,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제 손바닥에 그 수학 기호를 이렇게 그려가면서까지 해도 학생도 이해 못하고, 저도 학생이 뭐 모르니까 당연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는 막 지끈거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게 보통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특수교육이나 뭐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 아마 지금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사는 이 길이 맞느냐, 내가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니냐, 또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인생의 새로운 길은 더 이상 찾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은 절박했고,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지만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날이 이어질 때 친구가 이 CD를 선물을 해서 학생들이 가고 혼자 있는 그 좁은 연구실에서 저녁마다 이제 머리는 안 돌고 공부는 안 되고 할 때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도 그렇고 좋은 친구분을 그래도 많이 두셨네요,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참 이게 뭐 제가 믿는 종교의 신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때로는 야속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눈을 잃고 나서 친구에게 좀 마음이 의지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처음에 이제 제가 눈을 잃고 대구에서 집사람이 직장을 못 구해서 한 1년 떨어져 있다가 포항으로 이사를 내려갔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나니까 포항에 있던 친구들 뭐 포철에 있거나 뭐 심지어 그 포항 공과대학에 있는 그런 친구까지 다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대구에 와서도 뭐 몇몇 친구들이 있다가 한 번씩 제가 답답할 때 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했던 친구도 딴 지역에 가버리고, 또 이 CD를 전해준 친구도 서울로 가버리고, 뭐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몇 년간을 혼자서 보냈고, 이 음악을 들을 때도 뭐 예전 같으면 뭐 답답할 땐 산책도 하고, 사실은 그게 제가 눈을 볼 때는 뭐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산책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이제 혼자 못하는 상황이니까 음. 뭐 어떻게 방법은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음악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학을 공부하실 때는 뭐 그래프 필요 없고 통계 필요 없고 그래서 좀 쉬우셨겠어요. 근데 신학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그래서 제가 됐습니까?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뭐 연구원 생활도 좀 하고 또 그 우리 시각장애인 문화센터를 제가 동료들 몇 분하고 같이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길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던 것 다 접고 다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 공부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래프도 없고 함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장비도 많이 그 사이에 그렇죠. 좋아져 가지고 한 10년 사이에 장비들이 많이 좋아져서 고생을 덜 했는데 신학 박사 논문을 쓸 때는 또 이게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했는데 아이고 어려운 거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가 자료로 했던 책이나 자료들이 또 그 한자하고 고체 한글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120년, 130년 전의 문서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 음성 지원이 안 되니까 그때는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읽어주고 옥편 찾아서 한자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 했죠. 아 그러면 그 결혼은 그럼 언제 시력을 잃고 나서 아닙니다. 시력 잃기 전에 예, 읽기 전에 결혼하고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 눈에 좀 이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투병 기간을 거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모님도 그 신학을 공부하셨죠, 목사님. 예, 뒤늦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원래 집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코너에 몰려서 신학을 했고 예, 뭐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연애 결혼하셨죠? 예. 아유 그것도 더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만나셨는지.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문학 공부하던 경북대 국문과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여고 동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2학년이고 집사람은 재수를 해서 1학년이던 그 85년 가을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한 5년 사귀다가 둘이 27에 결혼을 하고 한 30쯤에 눈을 잃었으니까 동갑이시네요. 예. 아이고 그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좀 듣기로 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사님이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명을 이수화, 그다음에 이제 물숫자에 꽃화자 이렇게 수화 쓰셨고 성은 또 이씨로 바꾸셨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3 때부터인데 뭐 그때는 그냥 혼자 일기장에 좀 쓰던 시절이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문학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이렇게 하면 학교 그 예술제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동아리들이 작품도 내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시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제 그 당시에 제 머릿속을 이렇게 맴돌고 있던 게 물의 꽃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줄여서 이제 물꽃이라고 제가 해서 물의 꽃이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져 튀어오르는
그 이미지를 제가 물의 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편의 시들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름을 한번 다른 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미지를 담아서 그렇게 했고 성은 제 본성을 붙이려니까 좀 어감이 좀 장수화. 예, 마음에 안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이시니까 어머니 성을 따서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뭐 여성 운동 뭐 하시거나 여성학 하시는 분들이 부모 성을 둘 다 써서 이렇게 하던데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선구자라고 볼 수 그렇죠. 많이 페미니스트이십니다. 그것도 어머니 성을 따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장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시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장 박사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장 박사님이 시를 쓰시고 기억을 다 못하세요. 원래 시인은 자기가 시를 딱 쓰고 나면은 내게 아니다라고 해서 잊어버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추어탕 이수화 포항 역전 식당 아주머니가 만드신 추어탕 맛은 일품입니다. 한평생을 흙탕물 속에서 살아온 놈이나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처럼 흙탕물 질퍽하게 일으키며 살아가야 할 녀석들 모두 눈발처럼 하얗게 쌓이는 소금기 아래 한꺼번에 숨죽여 두고 다만 아직 그리움이 남아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디 버려진 배추 이파리들과 어디 잘려나간 무청 몇 줄기 곱게 말려 가지런히 삶아두고 그래도 그리움 한 가닥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뼈마디가 녹아내리듯 꿈틀거린 한 생에 온몸이 허물어지도록 비틀거린 한 생에 갈기 찢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면서도 이 국물 저 국물 증국이 되기까지 서로 살이 섞이는 그리움 가득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다진 마늘 풋고추 진한 초록의 맛이 좋아라. 제피가루 송곳 같은 향이 좋아라. 포항 역전 식당 아주머니 삐걱거리다 지쳐버린 한 생에 질퍽한 뚝배기 진한 국물 한 그릇 속에 달아버린 관절만이 애로이 삐걱이는데 그 짙은 국물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제가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좀 버벅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공부했고 그 대학도 사실은 문학 계통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뭐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지역에 남게 되면서 좀 가까이 지내던 그 국문과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창작을 하려면 여기 오지 마라. 그냥 이론 공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면서 그 선배가 차라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조언이 있어서 뭐 당신은 사회과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경제학이라는 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경제학을 선택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과에 가면 친구들은 문학을 모르고 또 대학의 문학 동아리 같은 데 가면 그 상대생이라고 또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혼자 참 외롭게 문학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문학 공부에 손을 놓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어릴 때 1, 2학년 때는 그랬지만 3, 4학년 지나면서 경제학의 매력을 느끼고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동아리 안에서 좋은 선배 시인들을 만나면서 또 그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렇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 대학원에서 그 공부에 집중할 때는 아무래도 뭐 시집을 읽거나 또 메모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냥 노트 속에 넣어둔 것들도 많았는데 눈 읽고 나서 이제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그 녹음 테이프에 한 줄 한 줄 녹음하면서 시를 다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96년경에 데뷔를 했고 또 그 해인가 가을에 첫 시집을 내고 또 2000년에 두 번째 시집을 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추어탕은 왜 오늘 이거를 또 이걸 쓴 뭐 계기가 있을 거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추어탕이 맛이 있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 그 식당 아주머니의 살아온 뭐 인생길을 이렇게 뭐 간간히 좀 들으면서 보통 서민들의 삶이 이렇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한 안악으로 또 그 추어탕을 끓여서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 남은 게 이제 무릎 아프고 뭐 이병저병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속에 이 뭡니까? 그 높은 온도에 불에 그 미꾸라지가 또 녹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영양과 맛이 있는 그런 진한 국물이 나오듯이 그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썼었고 또 최근에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글들을 좀 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좀 예전에 쓴 거지만 이게 낫겠다 싶어서 몇 년도에 쓰신 거지요? 이게 90년대 후반, 90년대 한 중반쯤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 추어탕 하면은 뭐 남원 추어탕도 있고 대구도 뭐 추어탕 있는데 포항 역전식당 추어탕을 떠오르셨어요. 그 제 집사람이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종종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어탕을 좀 자주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사연도 조금씩 듣고, 뭐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이란 게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다 힘들게 또 살았고 또 전쟁과 일제 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그렇지만 그게 참 값지다. 진국이 된 그 추어탕처럼 그래서 그 한 그릇 먹으면 모두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속도 후련해지고 그런 게 바로 보통 그 서민들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 장 박사님이 장 박사님을 제가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장 박사님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고 또 기억을 잘 하시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남의 얘기를 잘 들으셔주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식당 아주머니 이야기도 잘 들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세 번째 추천곡은 어떤 음악입니까?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을 선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이 노래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면 예. 많이 들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놀았던 추억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가사가 구약 성경 10편 137편에 있는 시를 가사로 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었던 서름과 애환을 담은 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릴 때 추억과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선택해 봤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는 나중에 늦게 알게 되셨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의 공동체 방송국 개국을 맞아 축하하면서 추억의 음악사진관 첫 번째 손님으로 장삼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라 떨리기도 했고 좀 서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그 또 다른 게스트를 초대하여 좀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방송에는 여기 저 유라에서 중학교 교사하셨다가 은퇴 후에 여행자 서점을 운영하시는 그 장귀순 선생님을 모시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새롭게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 축하드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좀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 동구 지역에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첫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하셨던 우리 정태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 박사님이 선택하신 곡을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 Zion.
상냥한 얼굴 몰아나가시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